어머님, 이거 시장에서 할인하길래 샀어요. 편하게 쓰세요.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친정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 갑자기 재산 정리는 왜 한다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더는 너희에게 기대할 것도 남길 것도 없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곤란할 게 뭐가 있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홀로 버티며 오직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런 어머니에게도 기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살가운 며느리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공손하고 따뜻했으며 친정어머니처럼 어머니를 챙기는 듯 보였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예뻐 내 딸처럼 아끼고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모든 게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났고 어머니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돈댁엔 아낌없이 퍼주면서 시어머니는 철저히 뒷전으로 밀어낸 며느리. 결국 김영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만의 방법으로 모든 걸 바로잡기로 했죠. 과연 김영자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머니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좌판을 벌이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했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효심 깊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퇴근 후에도 어머니를 걱정하며 살갑게 말을 걸었고 설거지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착한 아들이었죠. 어머니는 늘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은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면 했기에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장사를 하면서도 학원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이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지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저 김치 담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 해왔어요. 결혼 초반만 해도 며느리는 살갑게 어머니를 챙겼고 김영자 어머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뭐 하세요? 같이 밥 먹어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작은 선물을 챙겨올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 행복했죠. 그렇게 몇 년간 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바쁘다며 연락을 줄였고 예전처럼 주말마다 찾아오던 모습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지나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뭐. 어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짧게 들렀다 가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전보다 서먹해졌고 어색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돈댁은 이번에 해외여행 가셨대요. 며느리랑 아들이 경비 다 대줬다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해외여행? 김영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에게는 바쁘다고 말하며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려웠지만 사돈댁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김영자 어머니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언젠가 손주가 생기면 아들과 며느리가 더 자주 찾아올 것이고 지금 느끼는 이 서운함도 자연스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단순한 바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어머니를 피했고 과거처럼 자주 연락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가끔 오는 연락이나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되뇌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시장에서 할인하길래 샀어요. 편하게 쓰세요. 바구니가 좀 낡아 보여서 새 걸로 바꿔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니는 쇼핑백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면이 우둘투둘한 저렴한 시장 바구니였습니다. 색상도 칙칙한 갈색으로 한눈에 봐도 값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받으셨습니다. 그래, 잘 쓸게. 고맙다, 며느리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시장 바구니를 손으로 쓸어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며느리가 자신을 떠올리며 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매장 안 며느리가 반짝이는 쇼핑백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자 며느리는 그것을 들고 거울 앞에서 어깨에 걸쳐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거 명품 가방이에요. 친정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마치 귀를 의심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명품 가방을 결제했고 직원이 정성스럽게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주자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손에 들린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할인해서 샀다는 자신에게 주며 편하게 쓰라고 했던 그 시장 바구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손에 들린 쇼핑백과 자신이 쥔 시장 바구니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듯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돈댁과 있을 때와 어머니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돈댁에는 자주 방문하면서도
어머니를 찾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도 사돈댁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면 되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댁 근처 기사식당이 괜찮대요. 거기서 먹으면 어떨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늘 친정엄마와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한정식을 갔습니다. 가끔 아들과 함께 찍은 고급 요리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와는 기사식당에서 식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전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며 자신이 점점 뒷전이 되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참으셨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자꾸나. 그러나 그날 식사는 너무나도 쓰디썼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또 한 번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친정 식구들을 호텔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나는 그날 가도 되겠니?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색한 미소를 띤 듯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쉽게도 자리가 다 꽉 찼어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마련할게요. 다음이란 말이 과연 오긴 할까? 어머니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셨지만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김영자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정에는 아낌없이 퍼주고 시어머니는 철저히 뒷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김영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민한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분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는 아낌없이 퍼주면서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정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동네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이웃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이번에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축 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웃은 이미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난 몰랐네. 어디로 간다던가요? 이웃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몰디브래요. 요즘 거기 엄청 핫하대요. 가족끼리 호캉스도 즐기고 크루즈도 탄다던데요. 몰디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몇 주 전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 다녀오시는 길에 들러도 되냐고 했을 때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봬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던 사람이 친정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집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존재일 뿐, 가족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차려진 음식과 차가운 현실. 며칠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오실래요? 어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며느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 갈게. 주말이 되어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시장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다과와 과일을 사서 아들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바쁘다고 했으니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반가워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고급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소 며느리가 정성 들여 차리는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해산물 요리, 신선한 회까지, 심지어 와인잔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감이 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구나. 어머니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차려입은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정성스레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아들도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니? 그제야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네요. 오늘 친정엄마 생신이라서요. 어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따 저녁 때 친정 식구들 다 오기로 해서 식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어머니는 이 집에 자신을 초대한 이유를 깨달으셨습니다. 단순한 예의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차려진 밥상이 눈물로 번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아들은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바쁘게 접시를 정리하며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동안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시고 가시지 그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곳에서 밥을 먹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됐다. 난 갈게. 너희끼리 즐겁게 보내거라.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몸보다 가슴이 더 서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에서는 차려진 식탁과 며느리의 생생한 표정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고급
음식이 가득했던 식탁. 세련된 옷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 어색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아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볼 날을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는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는 그저 의무적인 인사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곱게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가입 서류. 모든 것이 손끝에 닿을 듯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재산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렇게 참고 견디며 쌓아온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머니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재산 정리하려고 한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마치 말을 잘못 들은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재산 정리야?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남은 재산 이제부터 내 뜻대로 쓸 거야. 너희에게 기대할 것도 물려줄 것도 없다. 이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듯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찾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려진 식탁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모른다면 설명해 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 거야. 더는 참고 기다리는 일은 없을 거다. 아들은 다급하게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나 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참자고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그 결과가 이토록 허무한 현실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너도 이제 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삶을 위해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재산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쏟아졌지만 어제까지 느껴졌던 그 따뜻함과는 달리 이제는 차분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평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이 결국 자신을 바보로 만든 것 같았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부터 하나둘 모아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 증서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넘겨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아껴왔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아들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던 순간도 잠시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빌라를 정리하고 거주하던 집도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금과 적금 일부는 노후를 위해 안전한 자산으로 변경했고 몇 개월 전부터 고민하던 기부처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나중에 자식들에게 남겨줘야지 하고 모아왔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존재가 아닌 그저 어머니가 가진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며 가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잘 받지 않던 며느리가 이번에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하겠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살 곳은 생각하고 하는 거야. 어머니는 마치 그 말이 우스운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 곳을 고민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아프면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없어지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난 이미 새로운 집도 마련했고 내 노후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며느리가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했던
미래의 유산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지요. 곤란할 게 뭐가 있니? 어머니는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내 돈도 내가 평생 힘들게 모아온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너희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내 걱정을 한다고? 어머니는 천천히 창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감기 걸렸을 때는 바빠서 보러 올 시간도 없었던 너희가 내가 찾아가겠다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던 너희가 친정 식구들 생일에는 비싼 음식 차려주면서 내 앞에서는 기사식당을 추천했던 너희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한테 기대지 말고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그 말과 함께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없이 울리는 전화벨을 무시한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후련했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은 아들과 며느리의 곁에서 살며 외로움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자신을 위한 쇼핑도 하며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어머니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이제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어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복지관에서 배우는 그림 수업에 열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과거에는 늘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며느리에게 서운해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때로는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고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기다릴 필요도 기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어머니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절대 외롭지 않단다. 과거에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 깊이 평온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한 후 단단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미뤄왔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자예요.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변호사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껏 자신이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고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보유하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이 꽤 많으시네요. 재산을 정리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위해 쓰려고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고 어머님을 위한 투자나 노후 자금 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니는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뒷전으로 미룬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며 단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기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두지는 않겠다는 것.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모든 자산을 제 앞으로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부는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부동산부터 정리하고 예금은 가족들이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정 부분 기부나 사회공헌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결심하셨습니다. 네,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저처럼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쓰인다면 제가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리 담담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무슨 말을 하려던 거야?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은 매번 자식의 반응을 살피고 혹시나 실망할까봐, 혹시나 다칠까봐 걱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바빠질 것 같으니 용건 없으면 그만 끊자. 단호한 목소리의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면 안 돼? 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걸 양보하고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할 것도 없어.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거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한 후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던 김영자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머니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분들 말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